우선 되게 이제 욕구가 많으신 분, 꿈이 많으신 분, 검사에서 나무하고 이런 데서 나오잖아요. 이게 막 담을 게 이 지면이 작아요. 그 정도로 이게 끝이 없으신 분이 있으세요. 근데 그런 분이 집에서 아이들 키우고 살림을 한다는 것은 만족감을 줄 수 있을까 한번 정말 물어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제 대상관계적으로 본다 그러면 내가 사실은 이루고 싶은 것이 굉장히 많을 때 아이들도 잘 키우고 이루고 싶은 두 가지를 다 할 수는 없어요. 물론 두 가지를 할 수는 있지만 두 가지를 할 수 있을 때 하나는 접어야 돼요. 그러면은 우선순위로 내가 가장 중요한 게 아이를 키우는 것과 양육하는 것과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을 있을 때 이걸 우리가 뭐 어느 것을 이렇게 시소에 이렇게 놓는다면 거의 비슷하죠. 어느 게 높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비슷해요. 그럼 이 두 가지를 병행한다고 했을 때 조력자가 필요해요. 근데 내가 이 꿈을 막 이렇게 뭔가를 이제 그 어떤 부분에서 전문가가 되고 싶다고 했을 때 사실은 어떤 한 사람은 좀 조력자가 필요하거든요. 혼자서 다 할 수, 아이들을 좀 정서적으로 돌보는 조력자가 필요하다든지 누군가가 조금 더 정서적으로 해주는 거죠. 돈을 벌고 안 벌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서적으로 돌봄을 주고 안 주고 이것도 돈으로 한 사람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우리가 가치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배우자가 돈 버는 것보다 이렇게 돌봄을 하는 것을 훨씬 좋아하고 관심도 있고 재질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부분을 그냥 이렇게 좀 공정하게 생각해서 내가 그럼 좀 공부를 해서 경제적으로 할 동안만 당신이 한 달에 이 정도까지만 경제적 부분을 좀 해주고 그 다음 몇 년 후에는 내가 좀 해볼게. 이렇게 이제 서로가 합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가서 당신이 돈을 벌어갖고는 화라 이런 게 아니라 그 하루에 8시간을 계속해서 일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뭐 외동이라든가 또 너무 이렇게 오냐오냐 자라는 환경이었다든가 그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갑자기 나가서 하루 8시간 일들을 딱 이렇게 막혀진 곳에서 일한다는 게 어려운 분이 있어요. 특히 기질적으로 자유로우신 분들은. 그럼 우리가 책임감으로 너는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면 좋지만 그게 어려우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부부가 서로가 이제 역할을 좀 분담을 하는 거죠. 역할을 해서 우리가 한 달에 돈이 얼마가 필요한데 이 부분에서 내가 이 정도 뭐 한 8 정도 할 수 있는데 당신이 이 정도를 좀 하면 어떻겠냐. 그리고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는 아니 당신이 한 3을 하고 내가 7을 하고 이렇게 이제 서로가 이 역할에 대한 부분을 부부하고 이야기를 해서 부부가 갖고 있는 최적의 그런 자원들을 활용하는 게 필요하죠. 부분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이 대상관계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어렸을 때 내가 돌봄을 받고 싶은 이 사람은 정서적 돌봄 플러스 인정받고 싶은 부분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근데 이 정서적 돌봄과 인정이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가져요. 그럼 같이 가질 때 이미 결혼을 해서 내가 돌봐야 될 자녀가 있어요. 그리고 나는 또 이런 돌봄을 받고 싶어요. 그럼 우리가 이 자녀와 나의 욕구 중에서 주로 놓았을 때 어떤 걸 먼저 해요? 대부분 자녀를 먼저 놓게 되죠. 근데 내 욕구가 너무 크신 분들은 자녀보다 내 욕구가 앞에 전면에 등장해버려요. 그러면 자녀들의 욕구는 뒤로 빠지거든요. 이런 건 되게 이제 이 자녀의 발달에 좋지 않죠. 그러면 내 욕구가 너무 크신 분들은 나무 그림 봐봐. 이거 뭐 욕구를 담을 수 없을 정도로 하고 싶은 게 크신 분이에요. 그런데 내가 아이를 잘 키워야 된다는 이 죄책감 때문에 뒤로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은 이게 문제가 생겨요. 어려움이. 그럴 때는 내 욕구를 해야 된다면 이 뒤로 물러난 자녀가 어려움이 생기니까 부모 중에 한 부분이 이 자녀의 욕구들을 돌봐주고 채워주고 함께 할 시간적으로나 정서적으로 하는 게 필요해요. 그게 배우자가 그런 역할이나 이런 것들에 뭐 이런 마음이 훨씬 더 나보다 돌봄적인 부분들이 있고 정서적으로 풍부하다 그러면 배우자가 그 역할을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대상관계에서 자아가 발달하려면 중요한 그런 대상이 사실 돌봄을 정서를 받아주고 해주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죠.
근데 이제 내담자께서는 성취지향적이기 때문에 정서에 대한 부분 전혀 고려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취적인 부분에 되게 중요하지 정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점수를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뭔가 성취적으로 이걸 해줘야 된다,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이제 되게 많죠. 그게 아까 사랑 그림에서도 머리에 생각들이 규격화돼 있잖아.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되게 이제 그렇게 뭔가를 교류하거나 이런 부분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사회적 불편감으로 관계에서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영번 척도가 70점, 거의 다, SOD가 80점대에 가까운 70대 후반, 60대 후반 이러잖아요. 그런 높은 점수들이 관계에서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근데 다만 직장에서는 이 내담자가 이제 직장생활 WRQ에서는 많이 노력해서 어느 정도 하지만 결혼 생활이나 그런 그 가족 생활에 대한 어려움들은 동일하게 존재를 해요. 부분들. 물론 기질적으로 이제 HA가 높아서 낯선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나 얘기 불안이나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서 관계를 맺어가는데 기질적으로도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해 나가는 게 어렵다는 거죠. 불편감들이 부분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대상관계적으로 본다 그러면 본인의 욕구가 너무 크시기 때문에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 사실은 필요하다. 근데 아이를 돌본다는 이유로 본인의 욕구가 좌절되면은 그것이 아이를 강압적으로 뭔가에 지나치게 이제 통제하는 방식으로 에너지가 흘러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아이나 나에게나 둘 다 도움이 되는 방향이 안 돼요. 그래서 정서를 조율하고 받아주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배우자께서 아이들을 그렇게 잘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있어주고 놀아주고 뭔가를 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가치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